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는 신편입생 여러분들에게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셔야 되는 장학금은요, 총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이 아닌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모두 다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교내장학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청을 하기 전에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요. 교내장학금을 신청하기 전에 나는 어떠한 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교내장학 종류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종류에 따라서 내가 이것들을 증빙하기 위해 어떠한 제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서류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교내장학 종류와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는 페이지, 저희 대학 홈페이지죠. 학교 홈페이지로 로그인 들어가십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학생 생활 안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학생 생활 안내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교내장학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교내장학 종류도요, 2022년 이후 입학과 이전의 입학 서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22년 이후 입학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교내장학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으시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내장학 종류를 클릭을 하시면 어떠한 장학의 종류가 있는지,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주 자세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 감안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내장학 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요, 어떠한 장학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이 장학을 적용해 낼 수 있는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자, 지급 대상자를 확인을 하셨으면, 자, 이것들을 증빙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출 서류를 여러분들이 제출하셔야 되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모든 장학이 동일한 감면과 또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종류에 따라서 혜택 기간과 또 감면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마지막에 있는 혜택 기간을 또 함께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여러분들 이제 꼼꼼히 장학 종류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나는 만약에 내가 적용받을 것이 나는 직장인 새출발 장학금에 나는 대상자가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어요. 장학 종류. 자, 확인을 하셨으면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메모지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메모지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장학 종류를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기재를 합니다. 직장인 새출발 장학금. 자, 예시를 들었습니다. 자, 나는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옆에 어떤 것들을 기재해 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증빙 서류를 기재를 해 주십니다. 자, 그 옆에 이럴 경우에는 자, 재직증명서와 사업자 등록 중 하나를 제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재직증명서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굳이 장학 종류를 확인을 하고 또 제출 서류를 체크해서 확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장학 종류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페이지를 이동해서
장학 신청을 할 때는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장학의 여러분들이 종류만 선택을 하고 이제 서류만 업로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찾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장학 종류를 내가 혜택을 받을지 확인을 했고요. 또 제출해야 되는 제출 서류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하는 페이지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나는 지급 대상이 내가 적용이 되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모두 다 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용이 되는 것이 예를 들면 2개, 3가지의 종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살펴보시고 가장 많은 기간과 그리고 내가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한 가지 선택을 해서 한 가지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장학 종류 확인을 했어요. 자, 이러면 이 다음에는 이제 신청을 저희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대학 홈페이지에 와서요. 여러분들 재학생들 로그인하는 거 아시죠? 자,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여러분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을 했을 때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보시면 우측에 장학금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장학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지금 하단에 있는 건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확대를 해놓은 부분이고요. 들어가시면 마이 페이지의 우측에서 장학금 신청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하고 장학 신청 페이지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장학 신청하러 가기 버튼 클릭, 본인이 해당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시고 자,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들어가면 앞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재를 하게 되십니다. 어떠한 장학금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실지. 자, 글자가 잘 보이지 않으니 제가 조금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장학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나는 재직자 관련된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학명이 있었죠.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재 첫 번째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혜택 대상이나 수혜 횟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해당 장학금 신청하기를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자, 하단에 어떤 것들을 기재를 하냐면요. 이거에 맞는 여러분들의 이제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여러분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증빙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일 선택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아까 여러분들 제가 메모를 하셔라 라고 안내를 드렸던 게 내가 신청하려는 장학 종류에 맞는 그 제출 서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 서류를 여러분들이 발급받아서 신청 기간 안에 이쪽으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확장자 파일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PDF 파일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서 하는 이미지 파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도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여러분의 신청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떠한 장학을 했는지, 계좌번호, 그리고 파일 같은 것들을 이제 업로드를 하고요. 맨 마지막에 이러한 내용들을 다 확인했다라는 여러분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동의 버튼을 누르신 후에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내장학금 신청하는 방법 안내를 드렸는데요. 어렵지 않으셨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장학 신청하기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장학금을 신청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홈페이지에 가서 내가 어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장학에 맞춰서 어떠한 제출 서류를 내야 되는지만 확인을 하시고 장학 신청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전혀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국가장학금 신청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면서 하나하나의 단계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통해 보는 이 글자가 글자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영상을 여러분들께 링크로 공유를 드릴 거고요. 저희 대학의 국가장학금 신청 영상을 보시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을 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신청 방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터넷에 접속을 하셔서 한국장학재단을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렇게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저희가 신청하는 것은 첫 번째 국가장학금입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나는 지금 장학 신청을, 국가장학금 신청을 처음 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이 신청하기 전에 서비스 이용자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단계를 넘어가려고 하셔도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 등록을 해달라라는 문구가 여러분들 뜰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서비스 이용자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크게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셨으면요. 로그인을 하셨다라는 전제하에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 동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여러 가지 약관과 동의 신청을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서명 동의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로그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학교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십니다. 보시면, 위에서부터 보시면, 어느 학교인지, 그리고 학적은 여러분들이 신입인지 편입인지 이렇게 기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속 대학은 어느 대학인지, 어느 과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험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각각 여러분들이 학적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기재를 하신 후 여러분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이제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본인의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주소들을 기입하는 란이 추가적으로 생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가족 정보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장애인인지 아니면 기초수급자인지 차상위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것들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혼자, 기혼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혼자일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배우자에 관한 정보까지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자녀 정보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다자녀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정확한 형제나 자매 수 등을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입력하는 란이 지속적으로 나오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떠한 장학금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건지, 그래서 첫 번째 국가장학금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전에 만약에 나는 국가장학금을 선택을 했는데 이전에 수혜를 받으셨던 분들은 중복지원자라는 경우가 이렇게 문구가 뜰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능하나 이전에 어떠한 얼마만큼의 수혜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적용하는 부분은 달라진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요. 여러분들 이러닝 이수 페이지라고 해서 국가장학금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영상을 시청을 하게 되십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닝 관련된 이제 본인의 계좌 여기 정보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개인정보가 입력이 다 되어진 상태입니다. 본인이 어떤 것들을 신청을 했는지 그리고 본인의 정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지금도 다 이렇게 확인을 가구원 동의 받고 개인정보 보호 동의를 하는 동의란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마지막 넘어가기 전에요. 신청 정보를 다 확인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가장 마지막에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의 서비스가 나오고요. 처음에 본인이 설정을 했었던 인증 수단에 따라서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신청 완료 페이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구원 정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서류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안내하는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국가장학금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은 첫 번째 인증수단을 가지고 로그인하는 부분인데요.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은 절차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다 보면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순대로 기재해야 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보 모두 다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을 필수적으로 완료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신청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굉장히 여러 단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안내드리는 영상도 좋지만 국가장학금은 별도로 이 장학 신청을 위한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안내를 드리는 상세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학금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 영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